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화면 컨트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난 이쪽 뒤를 하고 싶어, 선택해서 점을 선택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선택했어요. 여기에 요렇게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컴포넌트 모드로 F8 눌러서 바꿔주고, 면을 선택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선택하고 싶으니까 면이 F11이었다, 그죠? 11 선택. 자, Shift 키랑 컨트롤 키 눌렀을 때, 자, 마우스 옆에 플러스가 생기고 마이너스가 생기죠. 플러스는 계속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Shift 키. 다음 빼고 싶다. 컨트롤 키 선택을 뺄 수가 있어요. Shift 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따 다시 요거는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어떤 모드에 대해서 타입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점을 선택하고 싶다. 선을 선택하고 싶다. F11 선택. 자, 선택 F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 그러면 그 선택한 방향으로 뺑 돌아서 루프처럼 링으로 선택. 이런 식으로 Shift 키 기능입니다. 오케이. 자, 점을 하고 싶다. F9 선택, Shift 선택, Shift. 그죠? 드래그해서 선택. 이렇게 된 게 선택됐다는 뜻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모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브젝트 모드냐, 컴포넌트 모드냐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화면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죠? 밖을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자, 반대편까지 다 선택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우리가 전에 F8을 이용해서, 그죠? F8 컴포넌트 모드 혹은 오브젝트 모드.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방법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고, 만약 점을 선택했을 때 이 녀석을 가장 기본적인 Move WER을 이용해서 이 녀석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부분인지. 자, F11 엣지, 그죠? 10, 면, 폴리곤, 페이스. 자, 이런 구조물들을 내가 직접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게 점이냐, 선이냐, 면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택, 컴포넌트에서 선택 방법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 방법 중에서 여기 보시면 단축키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라sso 툴. 선택,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래그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고, 요거는 라sso 툴로 해가지고 내가 필형을 요렇게 그려서 면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라sso 툴입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지만 라sso 툴이 지나간 그 부분에 있는 점선면이 선택된 컴포넌트에서 선택된 구조물들은 다 선택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만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돌려보면 그 라인이 지나간 부분들은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말 그대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계속 중복으로 선택이 된다. 그죠? 그 면만.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보여지는 면만 선택되고 있죠. 선택되는 면에서 구조적으로 선택되는 부분들 이렇게. 자, 그렇게 상태. 페인트 툴. 그죠? 지나가지 않은, 이 동그라미가 지나가지 않은 부분들은 선택이 안 된다. 그죠? Alt 하면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칠하면 지워집니다. 컨트롤 키 지워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 선택 라쏘로 선택하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들은 우리가 계속 그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쌓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오브젝트 모드로 가야 되겠다. 그죠?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선택, 무브,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보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주면 크게 바뀌고요. 자, 이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고. 자, 만들었을 때 이 오브젝트들을 복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복제하는 방법.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복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죠?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Show, Hide, Outliner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브젝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들 복제가 되어 있다. 그죠? 자, 또는 자, 밑에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당깁니다. 자, 하나 더 생겼나.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할 때 Shift D를 눌러줍니다. 그럼 앞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복제를 해줍니다. 왔던 방향 그대로 왔던 방향 그대로 Shift D. 자, 선택. 자, 앞전에 지금 명령이 여기 계속 되어 있으니까 저기 되어 있다. 그죠? 자,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 Shift 키 누르고 당겨. 그리고 Shift 눌러서 D 해주면 이렇게 최초로 명령했던 복사의 방법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드래그해서 또 Shift 키 누르고 복제 Shift D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오브젝트들을 여러 개를 계속 추가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사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만들 때 편하게 복제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자, 윈도우 가시면 윈도우에 제너럴 에디터 중에서 여기 보시면 보자. 자, 하이럭처 하이퍼그래프 이걸 클릭 딱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거는 마우스 휠을 돌리거나 그죠? 마우스 휠을 돌리거나 똑같이 Alt 키 눌러서 화면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굉장히 많다. 그죠? 그만큼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들이 컬러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런 데다가 눌러서 도킹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상에다 도킹 해가지고 뷰포트까지 같이 보면서 클릭, 이 녀석이네. 클릭, 딜리트 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선택의 방법이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이름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창 꽉 차게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룹핑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룹핑 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복수 선택 Shift, 컨트롤 G. 자, 컨트롤 G 하면 그룹 1 해가지고 각각이 이렇게 선택이 되게끔. 그렇죠? 자, 하이퍼그래피, 하이렉츠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작업을 이런 데서 뭔가 많아서 작업하기 힘들다, 찾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이름이 정확한 구조를 찾든지 아니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끄집어냈다가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클릭해서 없애버리면 자, 본 상태로 화면이 넘어왔다, 그죠? 자, 전체 드래그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랜이라는 거 한번 깔아볼게요. 플랜이 이거다. 플랜. 자, 플랜. 클릭. 자, 클릭했을 때, 자, 스케일. 자, 어디를 했을 때 따라 이게 클릭. 그죠? 이렇게 구조물이 되고요. 요거는 F8번 여기서 9, 10, 11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앞단에도 보였죠,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점으로 해보세요. 점으로 점이 뭐였죠? F9. 자, 복수 선택, Shift 키. 자, 이렇게 점으로 하든 면으로 하든 이런 선택의 방법에서 그냥 끄집어내는 것들은 그죠? 그냥 쭉 따라온다는 거, 주변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이제 가르쳐 드리고 싶으면은 뭐가 있냐면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 명령창에 툴 세팅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고요. 이 툴 세팅도 마찬가지 이렇게 집어넣고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탁 숨어 들어갑니다.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데 보시면 시프트 드래그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시프트를 했을 때 시프트 드래그를 했을 때 복사를 하게끔 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카피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하겠다, 이런 것들, 이런 방법적인 것들이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변화를 줄 수가 있고, 뭐 기능적인 부분, 포지션, 무브는 포지션이고, 그죠? 이런 것들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리셋. 월드는 이 축의 중심축을 월드로 본다는 거. X, Y, Z를 축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있는 뷰포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마우스 딱 갖다 대보시면 여기죠. 와이어프레임. 여기 보면 스무스, 쉐이드, 올.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리얼. 그죠? 여기는 와이어프레임 앤 쉐이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텍스처, 그 다음에 라이팅, 이런 것들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선택, 자, F8번 모두 지우고 선택 딜리트. 자, 여기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선택. 자, 이거는 우리가 앞전에 T 모드에서 T 눌렀을 때 여기에 세팅을 미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방식대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세팅한 값으로 앞으로 계속 저 사이즈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세팅을 바꿔주시는 것도, 그죠? 1, 1, 1. 자, 여기 가장 기본 사이즈. 그죠? 선택도 풀고. 자, 그럼 T 없어졌다. 그죠? 자, 요거를 전체 스케일을 조금 키워볼게요. R, 단축 키우셔야 돼요. 이동, W, 회전, E, R 회전, 스케일.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자, 선택 툴 Q 선택된 상태에서 자, 4번 누르고 4번 누르니까 자, 여기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디스플레이를 온 했다 해서 요렇게 외곽 라인에 뼈대처럼 이런 구조적인 어떤 뼈대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게 와이어 프레임 4번입니다. 자, 5번 눌러주면 여기 뭐냐면 쉐이드, 그러니까 면, 그러니까 외형 라인들 형태를 보여주는 뷰포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6번, 5번,
6번. 자, 6번은 지금 안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켜져 있는 게 텍스처입니다. 만약 여기에 질감적인 부분이라든지 매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갖고 와서 입혔어요. 왜 안 보이지? 할 때 6번 눌러주면 실시간으로 오브젝트에 입혀놓은 이미지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단축키 6번입니다. 4번 와이어프레임, 5번 쉐이드 모드, 그죠? 그 다음에 6번 텍스처를 보는 거. 그 다음에 7번이에요. 7번. 자, 7번 누르니까 까먹게 됐어. 이게 뭐냐면 라이팅입니다. 라이팅. 조명을 볼 수 있는 조명의 어떤 구조를 화면상에서 뷰포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는 지금 조명이 없기 때문에 블랙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자, 조명을 일단 예시로 조명을 하나 넣어볼까요? 크레이트에 보시면 라이트가 있다, 그죠? 기본 라이트 하나를 탁 때렸어요. 확 밝아진다, 그죠? 자, 요거 말고, 요 조명 말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걸 해볼게요. 자, 포인트 라이트, 무브 이렇게 쫙 빼고, 자 가니까 자 조명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색감이 그죠?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달라졌다, 그죠? 로테이션. 굳이 이거는 한 방향으로 퍼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로테이션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자, 이 녀석을 돌려도 그죠? 반대쪽 빛을 받지 않는 부분 이렇게 세면만 이렇게 됩니다. 라이트. 자, 그럼 요 녀석을 카피를 해봅시다. 무브 툴로 쭉 당기니까 어때요? 조명이 있는 위치에서 뿌어져 나오니까 여기 받지 않는 요 부분들은 어둡다, 그죠? 조명을 선택해서 이 녀석을 어디로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죠? 아, 조명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뷰포트들은 뷰포트의 어떤 보는 방식들에 따라서 내가 작업을 좀 더 용이하게, 뭐 와이어 프레임일 때는 반대쪽의 구조물을 이해하거나 혹은 감춰져 있는 구조물을 좀 더 보면서 작업을 할 때 와이어 프레임.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면을 선택하거나 그런 면들의 구조물을 보면서 할 때, 6번은 텍스처 입혀진 걸 확인하면서 할 때, 질감이라든지 매핑한 이미지 소스들을 확인할 때, 7번은 조명들을 지금 있는 위치에서 조명의 구조적인 방향,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할 때, 7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작업하기 필요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보겠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다양한 면에서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걸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스페이스바, 그죠? 그러면 이 구조를 지금 위에서 보게 되면 A라는 박스랑 큐브랑 B라는 박스가 있고, 조명은 B 박스 앞에 근처에 있다, 그죠? 요게 어디다? 뷰포트 탑이다. 탑에서 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거는 뭐다? 프론트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정면에서 본다는 뜻이죠. 요거는 뭐다? 사이드니까, 사이드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는 게 되겠다, 그죠? 전체에서 라이트에서 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겠지만 앞에서도 선택하셔서 스페이스바, 다시 스페이스바,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필요한 부분, 보고 싶은 리포트를 스페이스바를 통해 가지고 확대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이 그렇게 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듀얼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놨을 때 각각 패널들을 분산시켜서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작업을, 기초적인 작업을 할 때는 굳이 뭐 나누기보다는 필요 패널을, 그죠? 뷰포트를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4, 5, 6, 7번 꼭 외우시고, 4, 5, 6, 7번 빛과 상관없이 보는 방향이, 그죠? 7번 눌러주면 조명 인식하고,
6번 텍스처는 없으니까 다음에 텍스처는 다음에 매핑하고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뷰포트는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탁탁 누르는 것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내가 아예 찾아가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자 어디를 볼 건지 이렇게 나와요. 백, 탑, 레프트, 퍼스펙티브, 뉴 카메라, 카메라 새롭게 설치해서 본다는 뜻이겠죠. 그죠? 라이트 오른쪽 버튼 밑에서 정면에서 탁 해주면 정면에서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누르면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자 퍼스펙티브 누른 상태에서 방향으로 눌러서 누른 상태 레프트 뷰 탁 놓으면 돼요. 마우스나 스페이스바를 놓으면 됩니다.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명령창이라고 뜨고 누른 상태에서 프론트 뷰 탁 마우스 놓으면 바뀌죠. 그죠? 누른 상태에서 퍼스펙티브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마우스는 올려놓고도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작업 능률을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자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덜 그래픽 해가지고 요 자체에서 새롭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고 싶은 방향을 찾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명령들이 굉장히 많다. 그죠? 앞전에도 봤다시피 뭐 도형을 만들 때도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두 가지가 있고 요것도 명령이 패널에서 자 어덜 그래픽으로 프론트 뷰 클릭 사이드 뷰 클릭 퍼스펙티브 아니면 퍼스펙티브는 여기 있다. 그죠? 그냥 클릭 퍼스펙티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근데 굳이 또 그걸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스페이스바가 제일 편하다. 그죠? 마우스 올리고 스페이스바 마우스 올린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이런 것들이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자기의 능률적으로 편한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뷰포트를 아까 전에 요 패널을 눌렀을 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이건 어덜 그래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서 뷰포트를 잡아주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룩 셀렉트 그죠? 요거는 이제 카메라나 혹은 기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 보여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에 라이트 자 에어리어 라이트 클릭하시면 이 에어리어 라이트는 말 그대로 그 범위 내의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혹은 바라보는 방향에서 나중에 뭐 조명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요게 에어리어 라이트입니다. 요 지금 막대기가 뾰족하게 있는 방향으로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7번 눌러볼까요? 7번 자 에어리어 라이트 올리면 자 요렇게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앞전과 다르게 느낌이 온다. 그죠? 자 요거는 또 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요렇게 방향만 바꿔도 오브젝트들이 각각 오브젝트들이 빛을 받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무브 툴 써가지고 또 움직여주고 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뭐 조명 박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빛 하나하나 조명을 박았을 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를 눌러주면 이렇게 분할을 시켜줍니다. 앞에 바라보는 방향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움직여주면 자동적으로 바라보는 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움직이면 그죠? 빛은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방향까지 잡아주는 게 이 T입니다. T 단축키 T입니다. T. 자, 요거는 지워볼게요. 이것도 T 누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요거 지우고 요것만 봤을 때
자, 이 녀석이 지금 조명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갔을 때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랑은 또 다르다,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게끔 컨트롤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요때 패널 가서 딱 눌러보시면 자, 라이트가 바라보는 위치에서 전체적인 뷰포트 패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오고 싶으면 다시 클릭해서 퍼스펙티브. 이건 카메라다, 그죠? 카메라가 설치된 카메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퍼스펙티브 들어갔어요. 움직이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앞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내가 움직이면, 그죠? 움직이면 조명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조명을 컨트롤하면서 지금 화면을 보게끔 하는 게 완렌즈처럼, 그죠? 풀어보면 퍼스펙티브로 풀어보면 자, 카메라가 지금 앞전에는 이렇게 가 있다가 이렇게 해주면 카메라를 컨트롤해서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든 조명이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널의 어떤 구조적인 방식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자. 여기 보시면 또 아이콘들이 있다, 그죠? 자, 아이솔레이트는 뭐냐면 선택하고 클릭해주면 선택된 오브젝트만 보이고 나머지는 숨겨두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을 때 내가 좋은 녀석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하는 겁니다. isolate, select. 다시 풀어주면 기존에 있던 거 생긴다, 그죠?